쌍발 공장이 중국에 혼쭐해 한 직원이 1,500명 되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 쌍발 공장을 방문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 김성태 회장은 자신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야 된다. 그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, 또 한 사람이 이화영. 그 이화영과 이해찬을 통해서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최근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도 뭐 김성태한테 뭐 돈을 뭐 받고 스폰을 받았다 이런 지금 계속 검찰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더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. 정치인이 만약에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 관련해서 이화영 씨도 그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 중이잖아요. 저는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. 범죄가 있으니 수사를 하는 겁니다.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얘기 참 오랜만입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. 이걸 검찰에 진술한 걸로 일부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. 2년간 매달 3천만 원씩 줬고 이걸 검찰에 진술했고 대략 한 7억 정도 된다는데 일단 여러 가지 걸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.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저런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, 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해찬 전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2년, 그러니까 작년 3월까지죠. 2년간 매달 3천만 원이면은 합쳐서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예. 그럼 이 돈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얘기는 뭐 용돈,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줬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뭐 사무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좀 용돈도 챙겨드려야 된다. 뭐 이런 명목으로 김성태 전 회장한테 받아갔다는 건데, 자,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.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고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하면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과의 관계, 그 진실 공방이 되잖아요. 그렇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해찬 전 대표에 갔다는 확증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중간에 배달 사고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직까지 검찰이 확실하게 이해찬 전 대표를 위해서 쓰였는지는 확인을 못한 것으로 보이고, 다만 김성태 전 회장이 저렇게 진술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그게 일단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, 왜 그러냐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현재 이해찬 전 대표가 있어요. 예. 그 자리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든 그 협회거든요. 그러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아직 거기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대략적인 흐름을 좀 잘 설명해 주셨어요. 근데 지금 사실 여기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인카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혐의 검찰이 특정하고 좀 더 재판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고. 근데 이게 이해찬 전 대표까지 정말 매달 3천만 원이 갔냐 안 갔냐 이 얘기일 텐데, 근데 검찰에 이걸 진술했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한 걸까요? 아마 근데 그 본인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. 이래서 이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제가 보기에 분명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준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그 박모 부회장 정언도 있고 임원,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 현금 3천이든 인출하면 이게 인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정황을 검찰이 갖고 있겠죠? 예.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이 뭐 무고나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. 여러 가지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에게 전달되냐 안 되냐, 이게 핵심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근데 저는요,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달됐고 이해찬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 그 사무실이거든요. 거기에 월세라든지 또는 이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들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 회장이 이해찬 대표입니다. 그럼 이게 운영비가 한 달에 상당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조달될지 회장이 전혀 모른다.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. 예.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2017년 7월에 쌍방울 훈춘에 방문을 합니다. 그때 국회의원 때예요. 근데
왜 쌍방울하고 이게 그 중국 공장까지 직접 방문하고 환영 플랜카드도 걸리고 이렇게 밀착된 게 있잖아요. 이런 사진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게 이해찬 대표의 가장 측근 황모 보좌관 출신인데 이분이 그 쌍방울의 그 계열사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로 계속 근무를 했어요. 이 정도로 이해찬 대표가 쌍방울하고 상당히 그 유착된 이런 게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관에게 배달 사고를 낼 위치인가?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해찬 대표의 관계를 보십시오. 배달 사고 낼 돈이 따로 있지 이해찬 대표 주라는 돈을 배달 사고를 낸다?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김성태하고 이해찬 대표가 확인이 가능한 이런 게 상태라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배달 사고라면 법리적으로 이게 그 처벌을 못 해요. 우리 판례가 배달 사고 냈을 때는 횡령은 아니다. 왜냐하면 이게 불법한 원인으로 죽기 때문에 반환이 안 돼요. 따라서 이제 배달 사고라면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해찬 대표께 전달됐다면 저는 이게 전부 정치자금법이나 이걸로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확실하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해찬 개라고 부를 정도로 워낙 그 정치적으로도 모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배달 사고 날 리가 없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의 와준 추론이라고 생각되고요. 전혀 아직까지 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은 임원에서 이화영에게 넘어갔느냐. 이화영에게 돈을 준 임원이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 이것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실제 이화영 지사에게 돈이 넘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ATM 출금 내역과 그리고 임원이 뭐 박모 부회장을 통해서 줬다라고 한다면 박모 부회장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술됐는지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이화영에서 이해찬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것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. 또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럴 것이다. 이것도 전혀 추측이에요. 아직 사무실 운영비가 검찰이 월세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였는지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이 확보했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서정욱 변호사님의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는 추론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저 JTBC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추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그 2년간이면 24번이 거잖아요. 매달 3천만 원씩 줬으면. 뭐 그런 셈이죠. 그렇죠. 근데 그중에 8번 정도는요. 이 박모 부회장이나 아니면 뭐 자금 전달 경로, 이동 동선 뭐 이런 걸 통해서 8번 정도는 특정을 했다고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봤어요. 그렇죠.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8번만 해도 2억 4천 정도 되잖아요. 이러니까 아마 뭐 제가 추정컨대 그 사무실 경비가 사무실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. 그렇게 보면 일부 정말 용돈이라고 지금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돈. 용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임차료 외에 알겠습니다. 용돈의 가능성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연결고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도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민주당의 여러 정치 좀 급이 높은 사람의 후광 혹은 또 이해찬 전 대표도 쌍방울 혹은 대북 관계 하려면 또 이런저런 김성태 전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다. 뭐 이런 것들까지 또 같이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 사진 2017년에 중국에 있는 저 쌍방울 공장에 이해찬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참석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떻게 쌍방울로 저렇게 연관을 지었느냐?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 저기 보면 나와 있지만은 저기에 이사장은 20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연관이 있었다. 왜냐하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서 운영하는 AMP 최고경영자 과정에 쌍방울의 핵심 임원들이 다 수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17년도에는 그 수강했던 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거기에 또 단체로 방문을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당시에 그 AMP 과정에 가서 강연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. 이것이 저 사진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. 그냥 사진만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
쌍방울 쪽하고는 음으로 양으로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은 뭐 본인 원론적인 얘기를 전제하면서도 만약에 정치인이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. 앞서 영상으로 만나봤듯이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. 또 다른 민주당 전직 대표 얘기를 바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